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여기 잠깐만요. 제가 약간 만지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네. 네, 안녕하세요. 29cm 모바일 팀 리드를 하고 있는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을 당신이 구하던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 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마케팅 브랜딩이랑 했었던 부분을 좀 가져온 거라서 일단 어쨌든 주요 주제는 이제 같이 성장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성공한 팀으로서 좀 성공하기 위한 저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했었던 저희 브랜딩 캠페인이었는데 이제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 29cm에서 했던 브랜딩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9cm 모바일 팀 리드랑 이제 iOS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전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나 뭐 PR 리뷰 그리고 뭐 페어 프로그래밍 등 뭐 좀 여러 그 연차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역량 레벨에 있는 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같이 성장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팀을 뭐 성장하고 성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개발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했었을 때 이제 PR 리뷰를 기반으로 팀의 협업 문화를 만드는 게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들이 정말 뭐 특출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팀으로 함께 있었을 때 각 개인이 내는 어떤 결과보다 좀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개발자는 이제 회사의 결국 비즈니스를 성공시켜주는 존재여야 된다. 이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개발 문화를 결국 이제 어떤 팀이나 뭐 개발팀 전체나 특정 플랫폼 팀에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떤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나 혹은 그 팀의 성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사실 이 예술하지 않는 개발자는 그냥 저의 어떤 생각이긴 한데 개발자가 사실 예술하기가 되게 쉬운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식적으로 이걸 좀 피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개발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아젠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요렇게 지금 몇 개죠?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오늘 커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시간 보면서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풀 리케가 뭔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그 PR이 일단 뭔지 이제 뭐 저희가 항상 매일같이 쓰는 GitHub에서 이제 좀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R을 사실 그 당연히 이렇게 찾아보면 뭐 정의든 정리든 다 찾을 수 있지만 그 팀 내에서 이제 풀 리케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좀 GitHub 설명을 일단 먼저 짚고 이제 좀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PR은 이제 특정 코드 저장소에 이제 브랜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변경사항을 작업하고 이를 푸시를 했을 때 이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제 거기 뭐 콜라보레이터든 뭐 메인테이너든 그런 사람들 뭐 그러니까 코드를 리뷰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를 설명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들은 병합이 될 건데 그 병합이 되기 전에 이제 뭐 잠정적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콜라보레이터들과 토론하고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논의가 잘 끝나서 이제 베이스 브랜치에 머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뭐 필요하면 팔로우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팀의 기준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PR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아젠다에 대해서 좀 짧게 다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팀의 풀 리케가 왜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다들 머릿속에 있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PR에 대해서 뭐 일괄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PR들은 이제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 팀의 생산성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PR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예를 들어 아쉬울 수 있는 PR들을 얘기했으니까 좀 어떤 PR을 저희 팀에서는 좀 좋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PR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PR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PR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고, 그리고 뭐 PR은 당연히 이제 작성자의 포지션도 있고 또 리뷰어의 포지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PR 리뷰를 좀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리뷰를 하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좀 성장하고 또 리뷰를 받는 분이 성장할지 이런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들을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의 풀 리퀘스트가 필요한 이유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PR은 다 이미 쓰고 계시죠. 아마 쓰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플리케를 통해서 코드 리뷰를 하고 있으실 텐데, 당연히 코드 리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말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PR을 그 지식 아카이브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는 이걸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새로 오시는 신규 입사자분들은 사실 이 훈련을 거의 뭐 3개월에서 반년 이상은 거의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 아카이브가 뭐냐,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개발팀을 포함해서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그 뭐 업무와 관련된 히스토리라든지 혹은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뭐 일련의 사실 업무 활동들을 그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뭐 지라나 트렐로 같은 뭐 스크럼 보드도 있고 뭐 kanban 보드 있고 서비스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개발팀 입장에서 위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의사결정들이나 뭐 개발 스펙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에자일 도구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아틀라시안의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지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작은 규모에서는 혹은 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팀 자체가 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렐로를 사용해서 칸반보드 스타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아는 회사에서 사실 이걸 쓰는 걸 보진 못했는데, 이제 아사나라고 하는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위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키계의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컨플루언스를 가져왔는데, 그 예전보다 확실히 쓰는 회사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전에 쓰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가 알고 있고 모두가 쓰고 있는 이 노션이 지금 현재의 대세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아틀라시안 서비스들 대부분 쓰다가 지라 컴플런스도 썼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전사 차원에서 노션을 쓰면서 이제 점점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5년 이상 된 회사라고 하면 이제 저희처럼 뭐 다른 도구를 쓰다가 이제 뭐 노션으로 넘어가고 이런 케이스는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살짝 지직거리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네네,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29cm iOS 팀에 새로 이제 합류했었을 때, 이제 제가 그 기존 작업자들이 만들었던 PR인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iOS 팀을 새로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기존 구성원들이 없었고, 저희한테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PR들과 이제 커밋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과거 의사결정들이나 과거 예를 들어 작업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PR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저희가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었고,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뭐 MU1348처럼 이렇게 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지라 링크들인데, 사실 이 서비스를 나중에 사용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서비스 사실 더 이상 안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는 누르면 저게 동작하지 않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PR들을 통해서 뭔가 무엇을
작업했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좀 경험들이 다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회사 혹은 뭐 전 회사든 혹은 현재 이제 29cm에서든 그 개발팀은 이제 뭐 개발팀뿐만 아니라 전사라 봐도 되죠. 그 개발팀의 어떤 시장 상황이나 혹은 뭐 도구의 어떤 뭐 발전 혹은 개발팀의 규모의 성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자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경우만 해도 뭐 사실 피부탈 트래커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트렐로나 뭐 지라 컴플런스 이런 거 쓰다가 현재는 뭐 점점 더 노션으로 대통합이 되는 것처럼 생각보다 도구를 많이 바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지식 아카이브의 측면에 있어서 생각보다 자주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저는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의 지식들을 이제 한 곳에 혹은 좀 바뀌지 않을 곳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프 베조스의 어떤 말을 가져왔는데, 사실 좀 꽤 유명한 인터뷰이긴 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는 자신이 이제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부분이 무엇일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회사의 리소스를 많이 쏟는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 역시 되게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약간 일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이제 일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개발팀 여러 도구를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규모에 상관없이 혹은 뭐 특정 기간에 상관없이 뭐 저희는 이제 코드 저장소로 사실 많은 개발자분들이 GitHub을 아주 오랫동안 써왔죠. 저 역시 이제 10년 넘게 GitHub을 계속 써왔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이제 GitHub을 한번 정하면 이제 그 GitHub을 다른 코드 저장소로 바꾸기는 쉽지도 않고 잘 바꾸시지도 않죠. 그래서 현재 이제 노션이 대세긴 하지만 앞으로 노션이 또 계속 사용될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더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GitHub은 과거에 그래왔었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아마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마소 인수가 되면서 망할 일이 더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쓰는 GitHub 풀 리케를 지식 아카이브로 사용을 해야겠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을 초기에 좀 초기 모습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PR 내에 이제 팀에 필요한 지식들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지 리뷰어들이 어떤 내용들을 읽고 이제 코드 리뷰를 하면 될지,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뭐 스샷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요소들은 많이 있어요.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커밋이 사실 11개로 좀 많은 편이긴 해요. 파일 체인지도 지금 1900개가 되는데 초기 인프라 작업이라서 좀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점점 PR을 작성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뭐 이런 PR들도 있었었는데, 그 PR에 이 작업에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이 작업을 왜 하는지, 예를 들어 리뷰어들은 이 PR을 왜 리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뷰할 때 어떤 걸 좀 참고를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점점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링크가 따로 없어요. 링크가 따로 없고 대부분의 내용을 그냥 여기 다 전부 넣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서 이제 변경 사항 자체와 그 다음에 이 작업에 대한 맥락들을 이제 팀 차원에서 점점 공유를 하게 됐어요. 사실 당연히 첫 번째 대상은 iOS 팀이지만 다른 이 레포에 권한이 있는 다른 개발자분들도 다 접근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저희 팀에 어떤 작업이 있었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그 작업에 대한 배경이 궁금해서 저희 PR에 구경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은 조금 약간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식 아카이브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풀리케는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저희 전체적인 코드 레벨의 이제 상향식 발전을 하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둘 중 하나가 중요하다보다는 저희 팀은 이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좀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주 초기 기업이거나 혹은 뭐 회사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굉장히 시니어 개발자들만 뽑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PR 기반의 어떤 협업 문화를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만들지 않는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회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도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회사도 있고 뭐 아닌 회사도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 뭐 예를 들어 오늘 발표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개발자분들은 좀 이런 PR 리뷰 기반의 업무세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리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PR 베이스로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정 PR들은 이제 팀 전체의 생산성을 이제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뭔가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현상에 가까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파악하고 뭐 개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요 페이지에 보여드렸었죠. 풀리케가 이제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 깃허브에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지만 코드 리뷰 외에도 PR을 작성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되게 잘 해주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에 이제 참고를 해보면 PR을 단순하게 이제 코드 리뷰만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팀의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짚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PR에 일단은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커밋이 지금 4개가 있고 어떤 작업인지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왜 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영상이든 스크린샷이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PR을 작성하는 작업자 외에는 PR 리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PR 리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리뷰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 PR을 리뷰할 수 있도록 이제 작성자가 조금 더 보완을 해주거나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신규 입사자 분들은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PR 작성 기준을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희 팀은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기간 동안에 뭐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팀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제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PR 협업 문화라고 할까요? 혹은 기준? 그런 부분에 이제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계속 코멘트를 해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온보딩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이제 팀이 바라는 사항이지만 이런 PR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제 뭐 비슷한 뭐 코멘트를 하든 혹은 뭐 PR 리뷰에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팀의 생산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언급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PR의 리뷰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리뷰어가 이제 이 PR에 대해 좀 논의를 할 수 있거나 혹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을 좀 재요청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맥락이 부족한 PR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지라 티켓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양이 적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보시면 테스트 방법도 되게 잘 작성해 주시고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PR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작업한 작업자가 속한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스쿼드 베이스로 일을 하니까 그 특정 스쿼드에서 이제 이 작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 슬랙 스레드는 뭔지, 그리고 뭐 디자인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링크가 있죠. 저것도 아마 지라 티켓이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접근이 아마 중간에 도구를 바꾸게 되면서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길게 풀 리케가 오랫동안 리뷰가 안 되고 좀 오래 남아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PR이 남아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PR 자체에 대한 덩치도 좀 컸었지만 팀 동료분들이 이제 이 PR을 리뷰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는 PR이었어요. 그래서 PR의 규모도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작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리뷰가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동료들도 이제 EPR 리뷰를 계속 미루게 되는 그렇게 됐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이슈들이 해소가 잘 안 돼서 결국 이제 머지가 되진 않았고 클로즈가 된 PR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PR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경험한 모든 신규 입사자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겪으시는 이슈인데요. 그 커밋 단위나 작업 단위에 대한 감이 초기엔 당연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제 초기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특히나 잘 모르는 코드 베이스에서 좀 예를 들어 뭐 스코드에 좀 큰 피처를 개발하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개발자 특성상 개발이 될 때까지 일단 해보고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피처는 그래도 만들어지네 확인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정리를 해서 PR을 올리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그때 많이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제 리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 PR을 나누는 식으로 가이드를 드리거나 혹은 사실 이제 뭐 매번 똑같은 기준을 할 수 없는 게 릴리즈 일정이 좀 급하다거나 혹은 그분이 너무 무리를 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은 현재는 좀 많이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스탠스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풀리케의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제 좋은 풀리케들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개념적인 부분만 짚고 이제 뒤에 뭐 실제 얘기들을 하면서 좀 더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약간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 풀리퀘스트는 기본적으로 글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퀘스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그 중에서도 리뷰어가 읽는 요청서라고 저는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경우는 어떤 단어를 정의를 하길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앞서서 풀리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요청서 포맷이라고 그냥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오래전에 사용했을 것 같은 포맷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풀리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부터도 전산 처리 작업 요청서죠. 그래서 사실상 풀리케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은 이미지들 보시면 무언가 포맷들이 다 보이시죠. 그래서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서 풀리퀘스트는 그냥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뭔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설득하는 경쟁 PT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득이 잘 먹히면은 어프로브랑 머지가 되는 거고 설득이 안 되면 이제 클로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뭐 경쟁 PT나 뭐 혹은 뭐 VC들 앞에서 IR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PR 이제 베이스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RX 스위프트 같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오픈소스 래퍼에 기여하는 느낌으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 RX 스위프트에서 아마 제가 가져왔던 것 같고 아마 EPR이 머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EPR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신은 뭔가 문제를 발견했고 내가 이 작업을 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 RX 스위프트 콜라보레이터들이 뭐 메인테이너들이 이 EPR을 왜 리뷰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유용한 변경 사항이다. 그래서 머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시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코멘트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머지가 되었었던 걸로 기억하는 PR이에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RX 스위프트 PR인데요. 이제 제목 보시면 로깅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한다라는 제한 사항인데 이제 기존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자기가 막 검색을 해보고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제안들을 통해서 자기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 싶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Happy to dialogue about this issue here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자신은 해결하고 싶고 괜찮으시면 뭐지 해달라라는 식의 커뮤니케이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뭐 논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EPR에 잘 녹아 들어가 있고요. 물론 중요한 거는 코드 내용이기도 하죠. 코드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글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은 메인테이너들은 일단 PR을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리뷰할 수 있는이라는 얘기를 또 마찬가지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엄청 옛날 일이긴 한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당연히 몇 년 전에 안 이랬겠죠. 그래서 그 팀에 협업하는 방식이나 혹은 뭐 폴리케로 그래서 이제 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좀 협업하면 좋을지 고민이 한참 많은 시절에, 그때 그 팀에 올라왔었던 모든 PR들을 다 리뷰를 했었거든요. 꽤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 뭐 자기 전에도 리뷰를 하고 출근할 때도 리뷰를 하고, 뭐 그냥 제가 뭐 약간 짬이 나면 리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봤더니 이제 투어라고 특정 PR들은 리뷰가 꺼려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다 같은 팀, 다 좋은 동료분들의 다 좋은 PR들인데 이제 PR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든 PR이 모든 좋은 요소를 담을 수는 없어요. 같은 개발자가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원했던 거는 이러한 요소를 가진 PR의 비중이 높아지면 팀의 생산성이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팀의 PR 머지 리드 타임도 짧아질 수 있고, 그리고 뭐 머지가 빨리 된다는 건 당연히 더 빠르게 저희가 만드는 그 결과물들을, 가치들을 유저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다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뒤에서 이제 기반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필요한 작업들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생각보다 문화적으로 구현하기는 되게 쉽지 않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PR의 이제 풍부한 맥락을 담기를 원한다. 그래서 리뷰는 언제나 바쁘다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스샷만 보여드리고 우선 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아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PR을 보시면 좀 뭔가 양이 되게 많죠. 위에 보시면 영상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제보 반응 이슈 영상도 있고, 뭐 이게 제가 이제 코드 베이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공부한 것도 막 적어놓고, 뭐 링크도 막 넣어놓고, 과거 PR 링크도 넣어놓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넣어놓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밑에 스크린샷도 보시면 영상이 한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뷰어들이 봤었을 때 그냥 이 작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하더라도 그냥 읽기만 해도 좀 리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소를 가지는 PR들을 작성하려고 했었고, 이런 느낌의 PR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PR 자체에다가 풍부하게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리뷰어들이 이제 그 파일 체인지스를 보면서 어쨌든 쭉 내려가면서 볼 텐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맥락이 좀 부족하거나 뭐 관련된 사항들 잘 모르면 내려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구현하신 거지? 뭐 네이밍은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약간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뷰어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성자가 접니다. 이 PR은 작성자가 전데, 보시면 코멘트 제일 위에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왠지 리뷰어들이 보다가 할 것 같은 부분에 제가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코멘트를 적어놓으면 리뷰어들이 쭉 그 파일 체인지스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놓으신 거 보고 그래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좀 줄이는 거죠. 저희 PR은 기본적으로 비동기로 협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PR의 코드의 양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PR을 작성하는 걸 이제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비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PR이 있었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오래 전에 만들어진 코드고, 이제 이 코드 베이스에 대한 배경이 이제 팀 누구에게도 이제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한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코드 분석도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아낸 어떤 사항들이나 뭐 제보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PR에 다 담은 거죠. PR에 다 담아서 리뷰 노트에서 이제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남기고 했는데, 이게 한 줄짜리
디프를 가진 PR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확인하자마자 어프로브를 찍어도 되는 그런 PR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 이렇게 날로 먹을 수 있는 PR들을 많이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오늘 내용에서는 커버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저맥락 PR이랑 고맥락 PR을 좀 분리를 해서 작성하는 걸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왠지 뒤에서 커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PR의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몇 년에 걸쳐서 좀 여러 iOS 개발자분들이랑 일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포맷 요청서 같은 이제 이미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잘 읽히는 PR이랑 그 가독성이 높은 코드는 좀 약간 같이 가는 결이 있다. 그래서 뭐 약간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느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읽기 좋은 코드, 가독성 높은 코드는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의 느낌인 거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런 기반이 없이 사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걸 만들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 가져온 건 깃인데 그 경력에 상관없이 이제 저희 팀의 신규 입사자 보시면 깃을 여러 방향으로 약간 활용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개발자분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깃은 이제 개발자한테 있어서 손발이나 다름없는 도구여서 이제 깃을 빠르게 잘 쓰는 것이 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개발자 개인의 업무 생산성과도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인터랙티브 리베이스랑 픽스업 커밋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거 두 개를 저희 팀에 이제 오셨을 때 초기에 되게 뭐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입사자 오시면 항상 첫 주에 Git 라이프 해킹 세션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팀 구성원분들에게 그 제가 직접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스크립트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특정 여러 가지 일들을 뭐 한 번에 해주거나 더 빠르게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 구성원분들이 저희가 PR 되게 좀 많이 사용을 해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멘트도 많이 있고 수정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제 수정 사항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세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PR을 지식 아카이브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PR을 결국 빠르게 찾는 것도 생산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세션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네, 그 알프레드에 보면은 그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코드에 이렇게 파일 그 해시 값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PR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한 줄에 대한 배경이 제가 궁금하면 뭐 이 영상 제가 찍느라고 좀 느리게 찍긴 했지만 보통은 이거보다 한 2배 빠르게 찾거든요. 그래서 특정 라인 한 줄에 대한 디프에 대한 커밋 해시를 따고 그걸로 이제 그게 작업된 PR을 바로 찾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PR에 왜 작업을 했는지, 뭐 누가 작업을 했는지, 뭐 어느 코드에서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5초에서 10초 안에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뭐 사소한 기능일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좀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처 플래그인데 사실 이게 예전에 애플에서도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맥OS 개발할 때 이제 애플에서 피처 플래그 사용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왼쪽은 이제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대표적인 피처 플래그 서비스 중에 하나의 언리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 플래그를 선언해 놓고 그 원격 피처 플래그죠. 그래서 피처 플래그를 선언해 놓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피처에 대한 노출 분기, 그래서 뭐 빌드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뭐 개발 빌드, 뭐 카나리 빌드, 그리고 뭐 RC 빌드가 있을 수 있고 뭐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스테이블 빌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디벨롭먼트, 프로덕션 이렇게 해서 빌드 타입을 구분을 하고 빌드 타입에 따라 특정 피처가 이제 노출될지 노출 안 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저희 이제 스태프 대상 기능인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피처 플래그드 분기를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에서 이제 켤 건지 끌 건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PR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기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게 구현된 뒤부터는 저희가 저희는 이제 원 브랜치, 이거 뒤에서 설명할 텐데 저희는 원 브랜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PR을 작게 작성을 해도 결국 유저한테 노출이 안 되는 기능이면 얼마든지 작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되게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바로 나왔네요.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인데 보통 GitHub 플로우라고 많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네, 저희도 사실 깃 플로우를 뭐 최근까지도 써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벨롭과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릴리즈를 할 때 릴리즈 브랜치를 따서 뭐 배포를 하고 태그를 달고, 이게 일반적인 브랜칭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써왔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마스터 브랜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스터에서 이제 릴리즈를 할 때 이제 릴리즈 브랜치를 따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태그를 달고, 그리고 뭐 핫픽스가 필요하면 핫픽스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바꿔왔는데요. 이게 사실 그 앞에 피처 플래그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피처 플래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로 바꾸어도 유저가 어차피 저희가 개발이 덜 된 기능에 대해서는 유저한테 노출이 나갈 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스터 원 브랜치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R을 더 작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대 원칙은 이제 컴파일만 되면 된다. 무슨 코드를 짜든 소위 말해 잘못 만들어도 컴파일만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화였고요.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뭐 피처 플래그나 뭐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바꾸면서 저희 릴리즈 주기를 이제 한 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개발되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배포를 하고 이제 개발이 다 되었을 때만 피처 플래그를 켜서 배포하면 돼서 저희가 이제 릴리즈 주기를 줄이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뱅크샐러드에서 쓰는 걸 사실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그 PR 리뷰의 코멘트 레벨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P1, P2는 이제 수정을 해주세요고 P3는 이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뭐 같이 그냥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P4, P5는 이제 작성자가 넘겨도 되는 이제 어프로브성 코멘트 혹은 그냥 단순 질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뱅크샐러드 글을 보고 사실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쓰게 됐고, 사실 이제 저희 iOS 분들이랑 워크숍을 할 때 이제 앞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PR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신규 입사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희가 초기에는 막 도입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막 좀 극단적으로 해보거나, 왜냐하면 저희가 중도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 신규 입사자분들 되게 힘겨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워크숍에서 나왔던 이제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뷰를 봤는데 코멘트가 막 많이 달리면, 예를 들어 코멘트가 20개 달리면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는 20개 전부 다 무조건 수정해야 되는 코멘트로 느끼셔서 되게 피로감을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리뷰어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또 어떤 코멘트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단순하게 다는 코멘트가 있고,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다는 코멘트가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을 텐데 이제 리뷰 작성자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요 얘기가 나왔고, 이거를 도입해서 이게 사소한 어떤 그 제도일 수 있는데 이게 가져온 팀 임팩트가 생각보다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자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P3부터 P5까지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 P1, P2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정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방향성이 생기게 됐고, 리뷰어 입장에서도 자기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과 레벨의 코멘트인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코멘트를 달게 되는 장점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로 더 효율성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R 레이블 활용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그 iOS 워크숍에서 있었던 피드백인데, 저희가 PR 리뷰 문화를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정 개발자든 특정 스쿼드든 좀 긴급하게 릴리즈가 나가야 되거나 혹은 이번 주에 꼭 나가야 되는 릴리즈, 이런 거 사실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나지만 저희 팀이 이제 좀 강하게 PR 리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이번 주 수요일에 나가야 되는데 화요일에 계속 리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리뷰 언제 해서 하지? 이런 좀 스트레스나 고민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의 의견이 있었었고, 그런 니즈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좀 긴급하니까 그 크리티컬한 이슈 위주로만 좀 리뷰해달라, 좀 약간 양해해달라, 이런 종류의 뭐 레이블들이라든지 이런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치들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사소하지만 네 팀에 되게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좀 효과적인 도구였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인데 저희
이제 그 PR에서 보통 비동기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니까 그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겠다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작성자 입장에서는 그 리뷰어가 이 PR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일단 알기가 어렵고 비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뷰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코멘트를 달았는데 작성자가 리뷰어인 나의 코멘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되게 알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모지를 사용을 해서 적어도 이제 작성자가 리뷰어의 코멘트를 봤다, 그리고 그 작성자가 또 리뷰어 그 말씀하신 거 수정을 막 하고 이제 수정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달면 그거를 리뷰어가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그 리졸브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PR 검색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과거의 PR들을 그게 뭐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과거의 PR들을 찾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코멘트가 리졸브 되어 있으면 일단 다 확인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리졸브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방향의 이제 프로토콜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PR을 작성하는 방법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앞에 거 정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RX 스위프트 기여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리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작은 디프를 만들고, 그리고 PR의 맥락을 풍부하게 담고, 그래서 리뷰어가 고민하지 않도록, 그리고 코드의 양은 적게, 부분 내용은 많게.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하나의 메시지가 관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리뷰어와 친화적인 PR을 작성하자가 결국 저희의 근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PR 작성 단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하나의 PR에 그 최소한의 맥락, 그러니까 진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정도의 작은 양으로 PR을 작성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피처 플래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 브랜치로 이제 트렁크 베이스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PR들이 컴파일만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정말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PR을 이제 정말 긴급한 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PR이 몇 개일까요? 13개인데 이게 하나의 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13개가 전부 다 머지 되어야 그 스쿼드에서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하나의 피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PR을 정말 아토믹하게 나누고 이 하나의 피처를 하나의 기타 프로젝트에 담는 식으로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PR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PR에 연결되어 있는 기타 프로젝트를 가면 그 하나의 피처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GitHub을 이제 지식 아카이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PR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기준을 문서화로 좀 해뒀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아까 보신 거랑 좀 비슷한 형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고, 뭐 어떤 예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을 채우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뭐 팀마다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리베이스랑 그 추가 커밋, 요것도 사실 팀 내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커밋은 항상 유의미해야 된다를 기준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Git과 관련된 어떤 스크립트나 명령어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기본적으로 커밋 히스토리를 남길 필요가 없으면 무조건 리베이스를 강제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 커밋은 이제 그 커밋을 추가를 하는 추가 커밋 메시지가 팀 분들이 그 커밋을 봤었을 때 유의미한 경우에만 남기는 방향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it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 팀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지키는 건 아니고 약간 권장하는 방향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다행히 여기 적어놔서 저맥락과 고맥락 PR인데, 아까 이제 한 줄짜리 PR 보셨죠? 5초 내로 승인할 수 있는 PR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자리에 앉아서 각 잡고 PR 리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맥락이라고 치면 대표적으로는 리네이밍이 있겠죠. 그냥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만 확인하면 마찬가지로 금방 이제 승인할 수 있는 PR인 거고, 그리고 뭐 고맥락 PR은 대표적으로는 어떤 특정 스쿼드에서 어떤 비즈니스 이슈 때문에 뭐 피처가 바뀐다든지, 혹은 뭐 조건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인프라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를 많이 고민한 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맥락 PR인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PR들을 전부 다 리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팀에서 이걸 의식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거 두 개가 항상 같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네이밍 커밋도 있고 뭐 계행 수정 커밋도 있고 뭐 파일 삭제 커밋도 있고 막 설계 변경 커밋도 있고 개발 커밋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분명히 위에 있는 저맥락 PR들은 5초 안에 승인할 수 있는 PR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리뷰가 어려워지는 PR이 돼버리는 거죠. 특히나 리네이밍 들어가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팀이 당연히 많겠지만 어떤 종류의 작업들은 테스트 코드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인프라 작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커버리지를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 PR로서 검증이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PR에다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테스트를 커버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PR을 읽고 이제 뭐 우리 팀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PR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드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작업 내용이라든지 배경을 좀 상세하게 많이 적거나 아니면 스크린샷이나 영상에 그냥 제가 아는 지식들을 최대한 그냥 쏟아내는 식으로 작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PR 리뷰하기와 리뷰를 통해 이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리뷰하기랑 승인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서화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뷰어 입장에서 새로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어떤 특정 PR을 봤었을 때 우리 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PR들을 좀 리뷰를 하는지, 이제 어떨 때 승인을 하고 어떨 때 코멘트를 하는지, 그리고 뭐 레이블에 대한 설명도 있죠. 그래서 원칙을 가지되 유연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하지만 이제 그리고 항상 지킬 수 없는 걸 모두가 다 알지만 이런 PR들의 비중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팀의 굉장한 보물이 돼요. 특히나 이제 그 이런 기준으로 5년치, 뭐 7년치 이렇게 PR이 쌓이게 되면 PR들이 정말 팀의 보물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다뤘죠. 코멘트 레벨. 그리고 이제 뭐 비동기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그 예를 들어 뭐 고민 논쟁이 될 만한 요소거나 혹은 맥락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이제 작성자가 최대한의 맥락을 담아서 코멘트를 자세하게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뷰어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2번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미 궁금한 걸 넘어서서 엄청 충분한 맥락을 코멘트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냥 따봉 찍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코멘트들을 만들어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자도 리뷰어도 둘 다 최대한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게 최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잘 표현을 해주면, 보시면은 이제 한 번씩만 얘기를 하죠. 한 번씩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이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비동기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아까 본 거랑 비슷하죠. 이제 따봉 찍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PR 리뷰를 통해 성장하기인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에는 앞에서 결국 PR 리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저희가 같이 팀으로 일을 할 때 이제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딩 역량은 너무 베이스적인 거라서 좀 제외를 하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비동기로 일을 하는 팀이 너무도 많은데 이제 어떤 글로서 개발자의 어떤 업무나 혹은 타인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역량이 특히 코로나 시절에 풀 리모트로 일을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PR을 리뷰하는 속도를 높이고 리뷰하는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이제 풀리케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읽거나 리뷰하면서 우리 팀의 도메인 기술 지식들을 좀 익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조금 얘기해 볼 건데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울 수 있는 어떤 예시들 이런 거 먼저 가져왔는데,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이 이제 이 케이스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막 커밋이 11개, 막 PR의 규모가 너무 크다, 뭐 PR이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들 좀 많이 하고요. 뭐 사실 좀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이고. 그리고 이제 매운맛 코멘트인데, 이제 그 PR의 규모가 예를 들어 리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커져버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가 불가능하다, 혹은 리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각자 리뷰어들도 자신의 작업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PR을 사실 좀 재조립을 해서 팀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리뷰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PR의 제목을 굉장히 많이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PR의 제목이 그 변경사항을 충분히 표현해야 될 수 있다라고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편이고, 만약에 정말 풀 맥락을 다 이제 적어놨는데 PR 제목이 엄청나게 길어진다, 그러면 그 PR은 원래 나누어졌어야 되는 PR이다라는 식으로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R 본문에 이제 내용이 많이 안 남기는 경우에 이제 PR 다른 분들이 리뷰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PR 본문을 좀 자세히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코멘트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보여드렸던 거네요.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 PR을 읽음으로써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리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PR들을 추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작고 간결한 PR들인데,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한 10개 정도 되나? 10개 정도 PR인데 말씀드렸던 하나의 기능이고요. 이게 사실은 그 하나의 PR로도 작성을 할 정도의 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일 동안 개발해서 하나의 PR을 작성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토믹한 단계로 여러 가지 PR들을 나눠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AQ 미리 정리, 이것도 언급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부가 되는 PR인데, 그 PR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리뷰어분들이, 동료분들이 이 PR을 통해서 도메인 지식이나 기술 지식을 습득을 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특히 스쿼드 조직에서는 각 개발자분들이 그 자신이 속한 도메인의 일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래퍼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자신이 아닌 팀 도메인의 내용을 알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 스쿼드끼리 보통 미팅을 하기도 하고 스쿼드에서 피처 개발하고 스쿼드에서 릴리즈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PR들을 통해서 도메인 지식이나 기술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팀 전체의 이제 지식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성자 한 명만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면 다른 모든 리뷰어 분들이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PR 내용인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제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할 때 뭐 어떤 고민 포인트가 있었고, 뭐 어떤 자료들 막 다 뒤져봤고, 떡디시에는 뭐가 있었고, 애플 문서에 뭐가 있었고, 뭐 누구랑 페어를 해봤고, 뭐 이렇게 좀 개선을 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PR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어떻게 고민했는데, 뭐 첫 번째는 뭐가 실패했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런 것도 막 적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PR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지금 적고, 영상도 한 8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쏟아내서 이제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이 뭐 비슷한 개발을 해야 되거나, 뭐 혹은 이쪽 관련된 기술이 궁금할 때 이 PR에 찾아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화면 개발을 할 때 이제 신규 입사자 분이 이 PR을 보고 그냥 그대로 만드셨어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제가 딱 5분을 남기고 발표를 좀 더 빨리 끝내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발표를 진행해 주신 우성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운영진 측에서 알려주세요. 네, 우성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현재 수강하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하고요. 이 세션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선님께서 1시간 동안 말씀하셨던 이 코드 리뷰 PR 방식을 간결하고 그리고 자세하고 꼼꼼한 코드 리뷰라고 명하면은 저희는 이제 이 코드 리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미 기존에 작업하고 계시던 아마 선배 디벨로퍼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존에 이미 그 확립되어 있는 코드 리뷰 문화가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많은 팀에서 저도 아직 현업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는 아마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개발 일정도 많은데 이렇게 PR을 꼼꼼하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런 코드 리뷰 문화가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확립되어 있는 코드 리뷰 문화가 있다면은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조직에 접근할 수 있을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그 우선님께서 새로운 그 조직에 들어오는 새로운 입사자가 있을 때 이런 코드 리뷰 문화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이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코드 리뷰 문화에 녹아들 수 있게 설득할 수 있었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둘 다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일단 정말 좋은 질문을 생각하고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고, 실제로 현재 저희 팀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기존 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쿼드에서 일을 하시는 PO 분들이랑 사실 이걸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플랫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iOS 팀이 좀 더 이제 소위 말해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인 건데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팀의 철학이자 기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사실 이제 기준을 세우고, 근데 당연히 현실과의 괴리는 있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팀도 이제 그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2년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득과 이제 뭐 협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도 뭐 당연히 완벽히 돼 있는 팀은 당연히 없고 저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그 팀의 가장 효율적일 것 같거나 가장 이제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부터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는 분이 끌고 가야 되는 건 있습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 동의를 구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팀 리드 입장에서 저희 팀의 일하는 방식을 소위 말해 규율화를 한 거기 때문에 따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르도록 여러 가지 온보딩과 설명과 저희의 철학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안 하셔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성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해주신 분도 답변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Q&A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이 4개 있는데요. 채팅창 질문도 우성님께 꼭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